미국의 대통령 선거, 트럼프와 바이든의 싸움이 아니라 선과 악의 싸움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 중에서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삶을 주장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인된 우리를 후일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아담처럼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려는 루시퍼로 대변되는 사탄의 세력들이 에덴 동산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의 역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도 지금을 말세라고 서슴없이 말하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즉 말세가 되니 사탄들도 그들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사이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려고 사탄들이 내세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산주의라는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는 휴머니즘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물질로 설명하는 유물론을 앞세웁니다. 칼 마르크스에 의해 시작된 공산주의는 17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소련과 동굴아파, 중공, 쿠바, 북한 등에서 맹위를 떨치며 1억 명이 넘는 인명을 살상하여 왔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와 같은 삶에 빠뜨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핵전쟁의 위협에 휩싸이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은 종교를 초월하며 가정보다 우선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을 공산당의 반동으로 고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는 건전한 문명을 해치며 윤리와 도덕을 내팽개치도록 합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소련이 붕괴하고 동구로파가 무너지면서 공산주의의 종말을 보는 듯 했지만 사탄은 그리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죠. 공산주의는 다른 형태로 세계 각국에 더 스며들어갔습니다. 이를테면 여러 사회 운동과 미디어나 교육, 문화 등의 형태로 말입니다. 공산주의의 종주국 소련은 69년 만에 붕괴되었지만 중국 공산당은 건국 71주년을 넘기고 있으면서 체제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난 2004년 12월에 서울에 공자학원 1호를 열고 우리나라를 맨 먼저 공략하였습니다. 중국과의 문화 교류나 중국어 강좌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모태통 사상과 시진핑 사상을 주입시키는 이른바 공산주의 사상 주입에 주력하여 온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각국의 대학교를 중심으로 공자학원을 설립하여 세계를 이념적으로 중국 공산주의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음의 대부분 내용은 금년 9월 10일 조선일보 인터넷판의 기사입니다. 중국 교육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공자학원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어와 중국 문화 전파를 목적으로 한다며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2004년부터 개설됐고 아프리카에서는 2005년 말 케냐 나이로비 대학에 아프리카 첫 공자학원을 세우며 한때 147개국 548곳에 달하기도 했다는데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의 2018년 2월 미국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 증언에 따르면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사상 선전과 스파이 활동에 이용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종전에 110개 정도에 있던 미국 대학 캠퍼스 내 공자학원은
지금 75개 정도로 줄었다고 하는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9월 1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연말까지 미국 대학에 설치된 중국 공자학원을 모두 폐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2014년 시카고 대학과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공자학원 폐쇄를 신호탄으로 미국과 스웨덴, 독일, 캐나다 등에서 공자학원 퇴출 바람이 갈수록 거세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벨기에 정부는 스파이로 의심되는 공자학원 책임자의 재입국을 불허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FBI는 홈페이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스파이 활동이 미국의 민주적 가치와 경제적 행복에 중대한 위협이며 이에 대처하는 것이 FBI 방첩 활동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전면 압박에 나서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 차원의 스파이 총력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레이 FBI 국장은 올 7월 7일 허드슨 연구소 연설에서 10시간마다 중국에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방첩 사건 중 절반은 중국과 관련돼 있다. 중국과 연계된 미국 내 산업 스파이 행위가 최근 10년 새 1300%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첨단 군사, 산업, 기밀 탈출을 위해 활동하는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만도 최소 1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FBI는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FBI가 홈페이지에 지명 수배해 놓고 있는 스파이 혐의 도주자 명단 18명 가운데 9명이 중국인입니다. 2017년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국의 개인 신용정보업체 에퀴팩스를 해킹해 미국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훔쳐갔습니다. 중국 해커들은 2014년 미국 연방정부 인사관리처 전산 시스템 해킹으로 전현직 공무원과 계약자 등 2,100만 명의 신상 정보를 빼내갔다고 합니다. 서명수 슈퍼차이나 연구소 대표는 올 들어 일본도 자국 내 중국 스파이가 5만 명에 이른다며 방첩 활동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한국 역시 무풍지대가 아닌 만큼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본격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비밀 해커부대는 2009년 캐나다의 최대 기업 노텔이 파산할 때까지 10여 년간 노텔의 컴퓨터를 해킹해 직원들과 사장의 파일을 몰래 열람해 영업 기밀과 기술을 훔쳐왔는데 이 같은 기밀 누출과 정보 활용에는 경쟁사인 화웨이가 배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화웨이의 5G 장비에 설치된 백도화 등을 통해 상시 수집한 각국의 개인, 기업, 정부 정보를 인공지능 안면 기술 인식과 접합하면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세계적인 감시 네트워크가 완성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공지능 기술과 정보를 직접 관리,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의 스파이 활동 주체도 다양하여 중국은 국내법을 근거로 공산당 인민해방군 공무원을 넘어 유학생과 운전사, 해외 화교회까지 스파이 임무를 맡기고 있는데 전 인민의 스파이화입니다. 또 풍부한 자금을 대주는 1,000명의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이라는 천인 교육과 같은 제도를 미끼로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학자와 기업인, 정치인 등에까지 스파이 활동 덫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금년 9월 10일 조선일보 인터넷판의 기사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23개의 공자학원과 5개의 공자학당이 있는데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폐쇄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대학들은 재정적인 이유로 앞다투어 중국인 학생들을 무분별하게 유치하여 국내 중국인 유학생이 무려 7만 명이 넘습니다.
부자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중점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중국 속국이 되려나요? 정말 고도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전에는 전쟁 등 무력으로 기회를 만들어 공산주의를 주입시켰지만 지금은 그 나라들의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형태를 동원하여 전략적인 접근을 합니다. 공자하고는 그 한 예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엄청난 재원을 앞세워 오래전부터 아프리카 전역을 공략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중국 공산화 전략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분쟁이 있는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고 소위 마이너리티를 지원하며 동시에 공산주의를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이념적 갈등이 있는 나라에서도 개입하여 중국 공산당에 유리한 쪽으로 지원을 합니다. 선거에도 개입합니다. 그러한 현상이 생각지도 못하게 미국에서도 생긴 것이지요. 이게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중국 출신 재미 역사학자 신하운에는 오늘날의 미국이 1949년 중국 공산당이 내전에서 국민당에 승리하여 공산주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때와 비슷하다고 경고합니다. 미국에 공자학원이 난립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은 미국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을 공산 사회주의 사상으로 오염시키고 언론을 장악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우파 매체라는 폭스뉴스까지도 접수된 상황입니다. 1949년 중국도 소련의 조종을 받아 폭동을 부추기고 젊은 청년들이 왜곡된 언론 후 매체들에 의해 세뇌를 당해 중국 전체가 공산 사회주의 붉은 사상으로 바꿔지게 되므로 중화민국은 그 생명을 다하게 되었는데 지금 미국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에포크 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법률팀의 유명 인권 변호사인 린 우드는 미국은 현재 내전 중이며 공산주의 중국이 미국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악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린 우드는 지난 2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침투에 많은 지방과 주, 국가 정부 관리와 정치인들에게 부패한 이익을 제공했고 이제 그들은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을 공격했다고 하며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으로 선거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 성공회로부터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간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한 나라입니다. 그동안 역사상 외국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 어려운 나라들을 가장 많이 도운 나라가 또한 미국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우리나라로 수많은 군인들을 파병한 나라 또한 미국입니다. 그리고 휴전이 되자 그 많은 구호물자와 경제적 도움을 주어 오늘날 번영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복음을 맨 먼저 전해준 나라,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파송해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간적인 허물이 있음에도 바이든과는 달리 매우 친기독교적이어서 낙태반대, 고용주의 종교적 자유권 보장, 연방법원의 보수 성향의 판사 임명,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등 소위 LGBTQ 운동 제안을 하였고 오바마에 의해 추진된 낙태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안들과 군대의 트랜스젠더 부대를 허락하는 정책과 규정을 뒤집거나 개정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2018년 5월에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결단도 하였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권리를 주장하며 그의 강요들의 반수 이상이 기독교인들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직도 미국의 주류는 기독교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우파는
미국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국가라고 생각하며 낙태와 동성결혼에 반대하고 학교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동성애 행위의 범죄와 그러니까 소도미법의 부활을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육선 하원 의원 출신으로 실제 미국 최고 권력의 실세입니다. 그는 개신교 원리주의자로서 전통적인 미 공화당과 미국 보수우파 세력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며 공화당의 우익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나는 공화당원이기 이전에 보수주의자며 보수주의자이기 이전에 기독교인이다 라고 떳떳하게 말하며 반성소수자 신념을 공공연하게 표방하는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그 뒤를 이어 믿음이 돈독한 펜스 부통령이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미국 개신교의 경우에는 아예 과학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삭제하고 창조설을 넣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사회문화적으로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보니 좌파 및 자유주의 우파 그리고 더군다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아 이승만 박사의 영도 아래 기독교 신앙으로 나라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공산주의를 방어할 수 있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보호막도 우리나라에 허락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미국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미국의 기독교를 박살내지 않으면 사탄의 세력이 발붙일 것이 없다는 긴장감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의 선거는 친중적인 딥 스테이트라 부르는 국제적인 조직망을 통해 자행된 것이었기에 미국의 부정선거의 전모가 밝혀지면 우리나라의 4.15 지방선거의 불법성도 밝혀질 확률이 많아 보입니다. 종래에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딥스테이트 같은 글로벌리스트들은 일개의 국가를 초월하여 통치하기 용이한 세계 단일 정부를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권을 챙기려고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미국과 신흥국가 가운데 가장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한 기독교가 급성장한 나라 대한민국을 꺾지 않으면 저들의 야욕을 이룰 수 없음을 진작부터 알아차리고 이 일을 자행한 것으로 봅니다. 악령의 사주를 받는 이들의 타켓이 바로 한국과 미국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공산주의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는 저들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쓸어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막대한 고문돈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좌파 성향의 미국의 친중 글로벌리스트들과 이에 동조하는 국제적인 세력들의 합작으로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엄청난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친히 쓰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연출하시고 계실까요? 악의 무리들이 승하게 하시고 선한 편에 서 있는 기독교 국가들을 내치실까요? 설령 그러한 시나리오라 하더라도 우리는 제발 그러하시지 마시라고 히스기야가 정해진 생명 연장을 간구하여 소원을 이룬 것처럼 제발 이 화가 피해가게 해주시라고 미국의 부정선거가 만천하에 드러나 친중적인 그러니까 친공산주의적인 글로벌리스트들의 만행이 밝혀지고 그들이 처단되게 해주시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라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5장 10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 미국은 아직도 받을 축복이 길게 남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미국이 제발 세계의 모범국가 경찰국가로서 그 사명을 오래도록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